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요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4%대 빠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시장 계속해서 좀 안 좋을 거다. 그게 한 4월 말 5월까지도 이어질 거다. 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급락이 연출이 됩니다. 우리 시장도 피해가지 못했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나스닥은 이제 매력적인 위치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그래프를 보면 네. 저는 이 3월 15, 16하고 비슷한 위치 이거 깼지만 12,000과 12,500에서는 막아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대반등이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지 그래서 이럴 때 저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봅니다. 떨어진 거를 4등분해 갖고 25% 능선에서 꺾이면 이게 저점이 아니다. 그럼 대충 13,000까지는 쉽게 가거든요. 근데 이걸 뚫고서 한 13,500까지 가나 한 날짜로는 5월 첫째 주. 5월 그러니까 5월 첫째 4일, 주. 그러니까 50bp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50bp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 했는데 시장이 그 위로 재료 노출이라든지 다른 걸로 터닝 포인트를 잡는지 아니면 노상 또 다음은 자이언트 스텝이야 다음은 뭐 75bp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상황으로 발전되는지 그거를 계속 들여다볼 거고 네. 그러면 우리는 미국 서학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고 하락파동일 때는 한 종목만 매매해라는 전략을 이미 세워드렸어요. 네. 그리고 테슬라를 판고 전번 주부터는 오히려 45불 때 트위터를 사라 해드렸다면 요거 한번 보시죠. 넷플릭스는 얘기도 역발상 해주셨었고. 전략으로 네. 이제 나눠서 사는 네. 거고 그 다음에 트위터는 테슬라의 M&A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네. 나올 거다 뭐 하면서 맞아요. 이제 네.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결 지어주셨죠. 네. 그러면 테슬라가 어저께 빠지면서 이제 870불이 왔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바닥 잡지 마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는 내가 예를 들어 100을 정하면 한 30이나 50은 사봐요. 그리고 여기서 한 50불 단위로 끊거든요. 전에도 700불이 저점이었지만 사기 시작한 거는 850불부터 샀거든요. 850, 800. 그리고 이렇게 사다 보니까 다 사지지 않았는데 700불씩 탁 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머지도 다 사버리는. 그럼 이것도 한 서너 번 나눠다 하면 나머지는 올라갈 때 확인하고 사면 되거든요.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그래도 유효한 자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테슬라 기준일 때는 200불 정도 오차는 무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50불부터 요번에 그 700불 깬다 안 깬다 이거 못 맞추니까 대충 거기를 그러니까 점 맞지 말고 이렇게 고동을 크게 관역진 다음에 몇 번 이렇게 느낌대로 던져보면 그러면 지금 한번 샀어요. 네. 나는 타이밍을 날짜로 한 5월 4일 전후해서 그때쯤에 이 가격대보다 한 번 더 빠지면 사겠고 그 다음에 금리 50bp 나온 다음에 이 테슬라 주가 보고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또 한 번 사보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테슬라는 어떤 XY 측에 또 트위터를 계속 놓고 트위터가 기를 빨아먹는 에너지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위터를 비상장으로 전환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또 다른 개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트위터를 상장시켜서 뭔가 비즈니스 툴에 이용해 먹길 바라지 비즈니스 차원에서 무슨 철학적 차원으로 트위터를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상장전에서 거의 상장 폐지시키는 네. 개념 아닙니까? 이렇게로 바꾸면 저는 테슬라 기운을 뺏어 먹는 거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왜냐하면 트위터 아시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 아니 관련된? 트위터의 그 네. 문화 문화요. 네. 어떤 문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예. 나는 트위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초창기에 그 창업자들의 철학은 다 이제 물거품이 됐고 그 트위터만큼 지저분한 그 공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개인들 가짜 뉴스 난무 나
그 완전히 그 뭔가 이렇게 뱉는 네네. 스트레스용 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집단화 군집화 그날만의 문화들이 생겨요. 그럼 거기 한번 찍히죠. 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트위터는 안 합니다. 예. 그러시구나. 왜냐면 페이스북은 네. 뭐 비공개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나 저장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나름대로 공간과 그다음에 연결고리에서 진짜 내가 모르는 분야를 그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그걸 차곡차곡 올려주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쫙 하는 건데 트위터도 그런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뭐라 그럴까 정치 선동성 너무 그쪽으로 너무 많이 커진 것 같고 집단화가 너무 많이 된 것 같고 연결고리에서 그 패거리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게 트위터는 너무 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트위터 하면 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거나 마케팅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저는 트위터 문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가장 큰 이벤트 5월 첫째 주 FOMC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변곡점이 좀 나올 것인가가 우리 시장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이 당연히 될 것이고 50bp는 거의 기정사실하고 예. 이번 5월 시장이 거의 가장 매파적인 회의가 될 것이다. 뭐 그렇죠. 이런 예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75bp도 무시할 수는 없는 가능성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있습니다. 요번에 지수 더 빠지면 5월 달에 그냥 75bp 하는 상황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충격하고 이제 50bp 발표하면요. 저는 거꾸로 이제 재료 노출로 나스닥도 또 다시 급등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재료 노출이나 뭐 불확실성 해소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보시는 그거를 잡아 끄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불확실성이 더 증폭돼 갖고 거기에 유가가 다시 급등하거나 인플레이션 이 부분을 건드려서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최대 악재고. 네. 그러니까 오늘 보면 폴란드의 천연가스 끊겠다 하니까 뭐 또 우리나라 또 에너지 테마주들도 관련주. 에너지 네. 관련주 가고 뭐 등등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 증시는 그래서 오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각형이요. 네. 이렇게 해요. 테슬라, 애플, 네. 넷플릭스, 트위터, 비트코인. 네. 여기 넷플릭스에다가 XOM, 엑스모빌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커지나 여기는 줄어들고 뭐 이렇게 이 에너지를 한번 보겠어요. 당연히 오각형이 전반적으로 커지면 시장 전체가 가는 건데 그렇죠. 한쪽이 이렇게 치우쳐서 뭐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메바 같이 움직이면 장 안 가는 거예요. 아메바지. 예. 그물을 뭐 예. 와닿네요. 아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확장성으로 그냥 쫙 뻗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술주가 다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술주가 다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5개를 좀 지표로 해서 여기다 왜 보면 되고 넷플릭스 그냐면 네. 지금 가장 나쁜 겁니다. 가장 나쁜 거. 예. 그렇죠. 나쁜 게 이렇게 늪에서 지금 200불도 깼거든요. 이런 그래프는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대반등 줬다 다시 빠지면서 옆으로 수렴하거나 삼중 바닥형 주거나 시간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넷플릭스 주주들도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뭔가 다양한 이 주주 이렇게 떨어진 거를 복구하려는 무슨 조치를 계속 하는데 가장 간단한 게 있어요. 뭔가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이러면 벌써 그 얘기만 나오는 순간에 이거는 무조건 한 30에서 50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원인을 제공했던 이 구독자 변수가 뭔가 아직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뭐 또 더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장기전으로 가는 건 뭐 저는 11월 달 중간 선거까지는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넷플릭스를 계속 그냥 흘러내리게 하거나 바닥 확인하는데 3개월 걸려버리게 하면 그러면 아까 말하는 오각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 축이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애플이 이렇게 같이 커져야 되는데 한쪽 올라가고 한쪽 떨어지면 이게 롱숏이 가고 여기에 비트코인을 왜 넣냐? 이 비트코인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성장성, 투기성, 유동성. 그래서 뭔가 요새 비트코인이 재미없을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활발하게 이렇게 뭔가 들어가서 단타도 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 오죽하면 뭐 2배, 3배 뭐 이런 것들만 네. 찾아다니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들어가봤자 다 그냥 물려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서학 투자자들도 지금 늪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미국 시장 얘기로 시작을 해서 좀 글로벌적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도 만만치 않게 지금 저는 오늘 안 바닥 좋죠?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상방으로 바꾸자라는 전략을 세워드렸고 파생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이 그림. 이제 시진핑 3년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높여라 지시 내렸다는 거가 분명히 여기에서 뭔가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예, 여기는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장에 집중하고 그러면 뭘 죽일까요? 성장에 집중하면 뭘 죽일까요? 뭘 죽일까요? 간단히 해서 뭐랄까 공동부에 반대되는 그 사상과 여러 가지 그런 교육, 카지노, 그 다음에 뭐 디디 추싱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한번 엔터테인먼트 교육 컨텐츠 이런 건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성장을 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동수서산의 빅데이터 전력 그리고 원전 그리고 또 뭘 할까라는 거는 이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달에 우리 한국 오고 일본 가는 거기에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대만을 건드리는 에너지가 나오면 대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면 언급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대표님이 몇 주째. 대만을 건드리면 우리 시장은 요번에 요번에도 2,600은 지지할 거로 보거든요. 그리고 다시 2,700 한 4, 50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냥 박스에서 문제죠. 그리고 종목장만 되고 순환만 되니까 문제인데 만약에 대만을 건드리면 그거는 삼성전자 5자 보는 거고 예, 요번에 65,000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내일이 디데이 같아요. 디데이라고 보는 거는 내일이 이제 엔솔이 락이 걸린 게 풀리는 네.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수량으로는 187만 주 정도 될 겁니다. 네. 그거 풀리면 나는 오히려 그게 풀리는 게 신호탄으로 해서 다른 쪽에 롱숏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4월 이제 28일을 그래서 예. 엔솔 락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또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롱숏이 다른 쪽으로 어떤 말씀이세요? 저는 그게 건설이나 네. 그러니까 벌써 저는 건설 가독도 이제 농업에서 가독도 수소 그다음에 SOC 이런 것들로 이동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정책 관련주를 몇 주째 굉장히 이렇게 종목 장세로 가는 좀 아주 힘든 시장에서 강조해 주셨잖아요. 같은 맥락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대형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삼성전자 불쏘시개 돈 자꾸 집어넣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삼성전자 돈 집어넣는 돈으로 오히려 투기주 하라고 그래요. 3개월 동안. 이게 일반적으로 반대를 얘기하거든요. 대부분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은 지돈 갖고 안 하고 그냥 가이드만 하는 거지. 실전에서 내 돈 내산을 하다 보면 대형주 넣으면 뒤집어져요. 왜? 실제로 돈은 내가 돈에서 커져야 됩니다. 그 시간 단위당. 물론 투자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진짜 투자에 장기적으로 할 거는 따로 잡아갖고 이거는 뭐 저는 10년 동안 매매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오죽하면 5일 단위 위클리 옵션 매상 양매수 걸어갖고 이 변동성을 즐겨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월 28일 날 이 라가 0.8%가 풀립니다. 네. 요게 187만 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44만 원, 45만 원 때려라. 그리고 40만 원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이때부터 요때까지 봐라. 7월이네요. 네, 7월 28일이에요. 네. 여기는 제법 됩니다. 이게 4.2%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1,800만 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7월 28일이 또 날짜도 참 저는
이걸 누가 카운팅을 했는지 참 귀신같이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7월 삼성전자와 그쵸. 네. 그 법률 리스크의 그 삼성전자의 그 국정농단의 그 법적 그게 딱 이날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요새 이제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그 정경련에서 사면 얘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 신동희 회장 사면, 뭐 그다음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뭐 김경수 경남도 도지사 사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이재용 부회장님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개인적 사견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그 후계 구도 그 승계의 불법 승계 그게 지금 계속 판사 정해주면서 그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면한다. 그리고 5월 8일 날, 5월 9일 날 끝나시는데 그리고 새로운 그 권력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은 넘기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예. 새 정부에 예, 넘길 새정- 가능성이 예, 높다. 네. 지금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저는 그 김경수 같이 뭐 이렇게 정치적인 에너지로 왜냐하면 6월달 선거 지방선거에 대한 하나의 전략적인 모로 한번 사용하나 보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월, 7월 뭐 삼성전자의 승계 구도, 뭐 법률 리스크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잡주하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때까지는 좀 힘들다. 전에 딱 그래서 언제 가격은 노상 들어와 있으니까 네, 유관전자. 네. 근데 올라야죠. 그리고 외국인이 사줘야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제가 눈에 딴 거 바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 연속적으로. 예, 3일 연속 매수 들어오기 전까지는 난 삼성전자 안 산다. 네이키드 매수가 아니어도 좋다. 예, 네. 합성 매수라도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번에 3월 15일 날부터 시세를 준 게 오히려 자동차입니다. 자, 기아 거의 6만 8천 7만 원인데 지금 보시면 요번에 8자를 봤거든요. 8만 3천 원. 다른 거 다 죽였는데 요 수치를 한번 보시죠. 네. 요게 왼쪽이 3월 15일 날 우리를 공포로 떨게 했던 때에 유가 130불 가고 중국 시장 6천 빠지고 아주 난리 쳤던 때 삼성전자가 69,500원입니다. 종합주가 2,600 깨진다고 난리 쳤을 때요. 요게 4월 20일인데 삼성전자 66,000원, 오늘 65,000원. 네. SK 하이닉스 11만 2천원, 10만 더 빠졌어요. 빨간색만 올랐습니다. 이날 저점이 제가 엔솔 이제 사시다 했던 게 35만 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45만 원까지 갔다 지금 43만 원. 그러니까 엔솔이 이 상승률 보면 20%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아 보세요. 6만 9천 원이에요. 이게 8만 3천 원. 여기 7만 9천 원인데 오늘 8만 3천 원. 그러면 대부분들 이 올라간 거 딱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엔솔, 삼성, SDI, 또 LG화학, 현대차, 기아, 그리고 금리 인상의 은행주, 네. KB금융, 신한지주. 상승률에는 약간 오차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올랐고 나머지는 네. 지수가 올랐어도 다 빠졌어요. 내가 카카오 네이버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징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롱숏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수에서 마이너스 쪽하고 플러스 쪽인데 지금 플러스 된 쪽이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솔 빠지고 삼성 S 빠지고 현대차는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18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20만 원이 2만 원이에요. 네. 7에서 10% 정도. 저는 지금 7에서 10% 먹기장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잡주에 내가 이제 농업을 그 클러스터를 해갖고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클러스터 전략을 세워드려서 대응을 해드렸는데 이 클러스터 전략이 뭐냐면 그러니까 개별 종목주로 근데
개별 종목장인데 네. 뭘 하냐를 선택을 그렇죠. 2,000개 중에서 뭐 다 뭐 개별인데 음. 테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나도 이게 이제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는 선택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럴 때 그 기계적 알고리즘이라는 게 내가 그 기계가 되려면 어떻게 기계가 될지 아십니까? 그건 저는 안 되더라고요. 말로만 기계가 되자. 기계가 아무리 인간인데 어떻게 기계가 그러니까요. 돼요? 그러면 기계가 된다는 얘기는요. 기계적 사고의 로직으로 갖다 얘기해서 그 로직을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계적 사고 훈련을 한번 시킨다면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나 코딩이거든요. 그럴 물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기계적 사고를 좀 연습해서 만약에 훈련을 한다 치면 이 방법이 좋다라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사고를 한번 보세요. 네. 어떤 상작가게 전체 2,000개 종목을 가둬 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옆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네. 이게 평평한 게 그러면 한쪽은 확 들어가고 한쪽은 올라가는 게 있겠죠. 그렇죠. 이게 그냥 에너지라고 표현하면 그럼 뭐가 확 떨어지고 뭐가 확 올라가는지 수치는 볼 수가 있죠. 그걸 샘플링 하는 거예요. 샘플링 해갖고 이거를 이제 외부에 의한 거라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가스, 원자재, 인플레이션, 뭐 이런 연준의 금리 이런 것들이 외부 변수에 의한 이런 것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서는 끌게라는 단어를 어트랙터. 네. 끌어당기는 매개체. 이렇게 할 때 힘을 줄 때 이렇게 오르고 떨어뜨리는 매개체가 있어요. 만약에 요번에 농업이 왜 급등했다가 뭐 한일사료라든지 샘표심이 급락을 했습니까? 초반에 급등했다가 왜 그것도 매개체가 저거거든요.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하다가 이제 이거 하나에 따라 이렇게 됐잖아요. 아주 순식간에.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예측 가능해? 못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느 선에서는 욕심부리지 않고 미리 팔고 또 공포 때 사는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농업 다음에 딱 가독도 해라 그랬어요. 그럼 가독도의 이 클러스터 끌게 관련된 거는 네이버를 검색하거나 이거 해보면 한 5개나 10개 나와요. 불경 가덕도 예, 계속해서 그런 거.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 가덕도만 해도 부산산업, 동아지질, 한국종합기술, 영화금속, 뭐 한국선제, 동방성기 이렇게 주주주죽 나와요. 이거를 먼저 샘플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로. 이게 이제 리니어 프로그램 같이 선형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느 게 먼저 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매일 창에다가 가덕도 프로젝트 딱 하나 여러분들도 넣어요. 네. 여기다 농업 프로젝트, 여기다가는 뭐 이제 구제역 뭐 이렇게 테마를 넣고 샘플링을 관련된 전문 다음에 그거를 아침에 딱 켰을 때 반응 속도 딱 치고 돌아오는 그때 반응 속도라는 건 가격의 반응 속도가 아니라 수급의 반응 속도입니다. 수급. 예. 중요한 표현이네요. 예, 수급이에요. 이게 이제 평균에 뭐 한 10,000주나 10만 주밖에 안 되는 게 100만 주가 10분 만에 돼버려요. 저는 그런 거 나오면 딱 단추 누릅니다. 네. 그런 반응 속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이 하시겠습니까? 뭐가 전문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에 딱 준비해 갖고 전투 자세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딱 보시면 이번에 종합기술과 동아지 탁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치고 올라가는 거를 저는 30에서 이미 50% 올라가면 안 따라갑니다. 그래, 남 드세요. 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동방성기, 한국선제, 영화금속을 미리 이렇게 딱 해서 찍어 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럴 때 가장 뭔가 할 때 내가 찍은 게 안 갈 때가 제일 속상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백화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3? 예. 3개. 3개. 동방성기, 부산산업. 이렇게 3개. 그러놓고 딱 본 다음에 먼저 치는 에너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럼 얘는 안 가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00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얘가 여기다 500을 끊어갖고 여기다가 2,000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거에 예. 아니면 아직 못 간 거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에. 예, 세계 찍은 거. 아, 근데 그러니까 이미 올라갔으면 간 거는 제외.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간 다음에 그럼 분명히 여기 보면 수급이 이렇게 하다 얘가 넘어갔어요. 그럼 다시 일로 가. 이거 세계 한 바퀴 돌면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것보다 그거 수익금 삼성전자 사놓는 게 낫습니다. 이슈나 테마별로 정리를 좀 해놓고 카테고리를 좀 몇 개 만들어 놓고 뭐가 반응 속도가 이때 반응 속도는 수급이고요. 네. 기준은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느냐 네. 이런 걸 좀 민감하게 보면서 이거는 기업 분석이 아닙니다. 뭐 기업의 뭐 가치 분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가 다른 거예요. 기계 알고리즘으로 사진 찍기예요. 수치 비교. 그래서 제가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하루 전에 이 종가의 데이터하고 5일 후의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나, 어떤 건 빠지고 어떤 이거를 사진 찍어 놓고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거기서 순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압축된 데에서. 참 그런데 사실 대표님 맞습니다. 투자는 우리가 그렇죠. 돈을 잃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벌자고 하는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의 성격에 맞게 대응을 하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에 저는 참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실적 발표 피크거든요. 근데 실적이 작동을 도무지 안 하는 시장이잖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도무지 움직이질 않아요. 실적 얘기 요즘 뭐 쏙 들어갑니다. 아무리 잘 나와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저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계속해서 좀 삼성전자 갈 때까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외국인 그게, 매수. 예, 그게 지금 3일 인간적 연속. 사고예요. 펀더멘탈한 사고. 전 인간적 사고. 예, 인간적 사고예요. 그걸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야라고 철학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무세요. 찬바람 나면 될 겁니다. 3, 4분기나 4,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그 옵션 시장이나 이런 것들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쪽의 머니 게임을 위해서 삼성전자 시가상위 종목들이 이용당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계 알고리즘이 어디서 롱이 숏으로 바뀌고 숏이 롱이 바뀌는 거는 걔네들이 구조화된 시스템만 작동하는 그 설계자만 알아요. 그리고 걔네들도 여러 가지 전략을 알고리즘이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딱 보고 저와 똑같이 해요. 이쪽이 안 되네. 그럼 일로 몰아요.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방을 했다 하방 때리는데 튼튼해요. 그럼 그쪽보다 뚫리는데 더 집어넣어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뚫렸을까라고 할 때는 저는 이런 거죠. 법률 리스크.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일본, 대만, 그다음에 TSMC,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다음에 대만 건드리면 똑같이 또 우리나라, 중국은 우리나라 건드려요. 너 줄 똑바로 안 쓸래? 이러한 이 변동성에 간단히 얘기해서 아시아에 운용하는 헤지펀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왜 문제가 됐냐. ETF나 펀드가 너무 커져서 그래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헤지펀드 CIO들이 우리 그냥 갖고 놀기 때문에 그래요. 변동성으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펀더멘탈하게 뭐 이거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평균 단가 분할로 계속 샀다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저는 잘못하면 금년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제가 진짜 요거 카운팅하는 거예요. 6월 말까지 3일 연속 삼성전자 안 사주는데 이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제가 최근 2, 3일 동안 제가 헐을 했습니다. 헐 하셨어요? 예, 헐 했어요, 진짜. 뭘 보고 그러셨을까? 그냥 네. 요새 어저께 삼성전자 얼마 때린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요? 예. 그걸 보고 헐 하신 겁니까? 예. 그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네. 아직도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이즈를 키우면서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외국인 매도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보세요. 오늘 500만 주 매도. 사실 470만 주. 300만 주.
근데 제가 헐한 건 이것 때문에 헐한 게 아니에요. 4월 들어 하루도 안 사줬잖아요. 2월 17일부터 해갖고 5조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5조 샀어요. 지금 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그걸 더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엔솔 오늘 32만 주 샀어요. 아니 이걸 왜 사줘라는 거죠, 연기금이.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저는 삼성이 혼란하게 분석하면 지금 할 때 연기금이 삼성전자 사줘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연기금도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떤지 아십니까? 요새 조금 빨간색 보이지만 오늘 37만 주 때렸어요. 외국인 50만 주 때리고 금융투자가 50만 주 때리고 우리 불쌍한 개인 투자자들이 600만 주.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총알바지냐라는 느낌이죠. 언젠간 먹겠죠. 근데 그 언젠가가 기회비용. 시간 대비해서 예.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잡주 갖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사 갖고 이게 어떤 때는 요새 농업 관련주들은 어떤 건 더블 가고 50%.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가 가덕도로 에너지를 바꾸자 네네. 한 것도 이게 또 이게 투기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억대로는 못 삽니다. 그런데 1,000에서 3,000 정도는 가용할 수 있어요. 종목을 늘려갖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하실 때는 또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길목지기 매매 갖고 오를 때 비율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을 하면 121선에 멀어지면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121 이평선에 더블 가면 안 해요. 암만 좋다고 그래도 아유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종목 돌리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엔솔을 연기금이 오늘 30만 원 샀다. 빨리 우리 금융당국 빨리 인수위에서 빨리 이 이 연기금 이거 빨리 수정할 수 있는 책임자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꾸지 않는 한 이거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1,800 그러니까 1,800 7월 아까 그래서 7월 28일까지 받아줄 거냐? 그럼 삼성전자 때리고 7월 28일까지 다 받아줄 때까지 안 한다는 얘기야? 이런 끔찍한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법률 리스크 부분,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3일 이상 연속 사주지 않는 한 금융투자가 가끔 가다가 100만 단으로 사주는데 다 차익 거래입니다. 네. 네이키드 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1등 종목,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 종목, 모든 지표로 봐갖고 최고 종목인데도 이 모양 이 꼴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솔직히 겁이 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별 상상을 다 하잖아요. 네네. 아니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때릴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까지. 그런 겁이 나니까 네. 다른 IT 부품단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정보가 굉장히 좀 불평등하게 사실 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에는 사실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매수가 안 들어온다? 이거 뭔가 내가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다. 뭐 이런 걱정도 사실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판단을 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뭐 대표님이 잘하신 얘기 중에서 엉덩이가 좀 무겁게 수면제를 드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뭐 아주 저가를 바닥을 잡을 수는 없지만 대략 저가단을 이용한 추가 매수를 꾸준히 하시면서 매매를 안 하시는 방법, 매도를 안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시간 투자 대비해서 뭔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도 지금은 도전을 해볼 만하다. 아까처럼 예. 종목별로 좀 연결고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대신 암흑거가 아니라 아무거가 아니죠. 그렇죠. 예, 아까 정부의 말씀하신 정책 SOC와 연관된 것들, 뭐 정부의 가덕도. 정책 방향성. 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는 BBIG예요. 그 방향성에 투자했다면 2019년에서 지금까지의 최고 수익률이에요. 네. 뭐 에코프레, BM, 첨보 뭐 할 거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네이버 카카오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카카오의 리스크는 저는 혈연과 지연의 전투.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옛날에는 그 초창기 구멍가게에서 지금까지 키우는 데는 NHN 출신들 우리 끼리끼리 이게 문화가 돼서 했지만 성과급이나 나눠 갖고 또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에서는 이 혈연과 NHN 출신들 그리고 NHN 출신들이 엄한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뤘는데 나는 왜 요 모양이야. 그 성과에 대한. 근데 그걸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무지 열받는 거거든요. 내가 앞으로 갖고 갈 성과를 저 사람들이 왜 갖고 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충돌이 지금 그 카카오는 나오고 있어서 저는 1년 동안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도 연말에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비합리적인 얘기지만 정권이 바뀝니다. 책임 도장 찍는 사람이 어떻게 될 때까지는 그동안 현 정부에서 가장 에너지가 컸던 것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털고 나오시죠. 물론 그때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네. 상황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네. 의미로 네. 그게 방송이니까 그러지 이게 사적일 때는 그냥 까놓고 얘기한다고. 쟤네 다 도망가 지금 털고 가 대판 싸워 뭐 이런 조합들 지금 난리치는데 이걸 하겠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뭔가 삼성전자 뭔가 있는 거 아닐 때 제가 또 추측을 해버려. 이거 나오면 이 소설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소설이라고 아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나리오죠 하나에 네. 뭔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피보트 아시아 했는데 거기서 정책이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아베 정부도 아주 그냥 에너지가 박살나고 일본이 저 모양 저 꼴 된 게 피보트 아시아의 정책 실수입니다. 아프리카도 중국에 뺏겨 동남아, 미얀마.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하자마자 당장 날라온 게 아시아 피보트 아시아 프로젝트에서 중국 내려오는 거 막아. 그래서 부동항을 미얀마하고 캄보디아 잡는 거 막아 중국의 1대1로 해양 1대1로 막아 해서 들어갔는데 그 싸그리 다 실패해갖고 오히려 반대로 미얀마 군사정부 다 중국 에너지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대만으로 꽂혀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근데 누군데 일본 대사로 임명될 분입니다. 네. 오바마 비서실장이에요. 팔로우 더 맨 관점이네요. 팔로우 더 이거. 맨. 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제 욕을 합니다. 우리나라한테도 분명히 욕할 거야. 줄 잘 서라. 그러면 줄 잘 선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약간 그 안보 쪽으로 클릭하는 순간에 경제적인 거는 한번 양털 깎기를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이때 일본이 노이즈를 일으키면 또 제일 골 때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쌩깎고 충돌, 대만 해협, 뭐 군함 뜬다, 북한 또 난리친다 이런 충돌들을 막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환율 어떻게 될까요? 아 환율 얘기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안 떨어지는 게 이런 네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5월달, 6월달에 체크해 보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진도 문제예요. 네. 지금 이 옆에 바이든이 있어야 돼요. 인도 그 모리 총리 옆에 네. 바이든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포옹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푸틴하고 포옹하고 있어요. 인도 입장은 지금만큼 싸진 원유, 원자재 이런 것들을 아주 서로 웃으면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통제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인도 태평양 군사적인 연맹을 맺고 있는 다이아몬드 전략을 끌고 있는 쿼드 전략의 핵심 축인데 니네들 하지마 그러면 인도 쪽에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통자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가 여기서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5월 21일에서 6월 말까지 금리를 타치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이라면 네. 우리나라의 컨트리 리스크나 제2의 한한령을 건드리는 게 미국과 중국의 시각이 대만을 건드릴 때. 그러면 대만을 건드리는 순간에 저는 이거 나옵니다.
한국 옷에 코로나가 옷이 아니라 모든 음식 면세 한국 그 불매 운동 같이 근데 의류가 대표적으로 이제 의류만 타겟이 됐었죠. 의류만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입되는 것에 예. 코로나가 묻어 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 봉쇄의 이유를 네. 이제 통치자가 우리로 전가시키는 거야 국민들한테. 그럼 국민들은 믿는 거예요. 또 거기에 홍위병 같은 애들이 또 나올 거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 된다면 우리 뭐 면세점, 여행, 그 다음에 백화점, 뭐 등등 화장품 이런 것들이 개념이 쓰겠습니까? 그러면 또 완전히 쑥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6월 말까지 안 나와야 돼요. 네. 안 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유가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대치전이 길게 가면서 미국이 전선을 이쪽으로 넓힐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야 돼요. 여기서 인플레이션 더 치고 문제가 더 심각하면 지네들이 또 타격받고 물류가 끊기고 중국의 물류가 끊기면 이건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노이즈 전쟁을 중국하고까지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우리 미국 국민을 다치게 하니까 여기 전선은 저 우크라이나 끝날 때까지는 우리 좀 그냥 소금 부글부글하지만 네네. 관세도 유예해주고 뭔가 그냥 대치점을 평행선으로 쫙 가주는 그러면 중국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이 이번에 좀 위험했습니다. 2,800 깨져갖고 2,400까지 가면 어떡하지? 2,400이 저 2018년 19년이고요. 중국이 우리가 1,470 찍은 2020년 3월달 그 팬데믹 때도 2,680, 2,700이었습니다. 이번에 2,800을 공격. 네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 고가 저가의 이 25% 능선 뭐 여기 보면 10년 저가는 1,800. 그러니까 제가 4등분 했을 때 25% 능선이 대충 2,450 정도, 2,500 됩니다.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부러지면 우리 2,500을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바라는 게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 겁니다. 2,440과 3,700에 딱 3,000이 저항이 안 되고 이거 뚫어야만 안심하겠다. 그래서 상해 증시는 앞으로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휴했어요, 제가. 안도. 예, 3월 15일 다음으로 오늘 휴했어요. 그래서 요 휴한 게 5월 5일까지만 휴하겠습니다. 네. 5월 5일까지 휴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내일까지만 넘기면 중국이 놉니다. 중국 시장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증시 스케줄을 딱 보시면 중국이 노동절 연휴로 해갖고 스케줄이 5월 4일까지 쉽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내가 갖고 왔는데 어디에 있나? 그래서 그 연휴 전까지 좀 이 상태를 유지해주면. 아니 갖다 얘기해서 장이 안 열리면 미국 시장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싸움의 전선이 대충 우리가 문제가 이게 9시에 미국 시장 빠져갖고 그때 깨파락했는데 10시에 중국이 더 빠지면 거기서 이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5월 초부터는 중국은 안 보고 나스닥만 보면 되는데 나스닥이 이제 바닥권에 가까이 왔거든요. 그럼 나스닥이 5월 금리 인상 때까지는 저는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뭐 추세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게 이제 4월 28일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가놨거든요. 네. 요 날이 애플, 인텔, 캐터필라 요거 실적 발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애플한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은 나쁜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시간에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어저께 거의 뭐 다우 800, 나스닥 500 빠졌는데 저는 이제부터 요 5월 4일 금리 인상할 때까지 한 13,000과 13,500까지만 해도 대반등 줘라. 그럴 때 중국은 내일까지 지나면 5월 2일부터 5월 4일은 쉰다. 중국뿐만 아니에요. 일본도 쉬고 대만도 쉬고 막 이래요. 그리고 5월 5일은 우리나라 쉬니까. 그렇죠. 그러면 5월 6일까지가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때가 이제 이 파생을 공격하는 애들은 꺼리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 같아요. 엔솔 나오는 것까지 해서 40만 원 안 깬다. 그러면 35만 원, 40만 원 반이거든요. 네. 오늘 40만 원까지 갔다가 되는데 다시 요것만 하면 그러니까 갖다 시장 빼려고 그러면 지수가 빠져요. 그러면 바스켓 매도를 쳐야 되거든요. 빌려다가. 그럼 삼성전자 지금 그 위치가 그렇게 이거 때려갖고 하면 완충작용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갖고 SK 하이닉스도 10만 원 쉽게 안 무너져요. 그런데 그동안 올랐던 20% 올랐던 엔솔은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엔솔, 현대, 기아, 삼성, SDI 이런 것들 부러뜨리면 지수는 부러져요. 네. 삼성전자 적게 부러지고 밑에 거 있는데 그게 30에서 50을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포인트를 빼려면 어떻게 바스켓을 구성해야 되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할 때 뭘 공격할까가 이제 아까 3월 15일 대비 오른 거가 공격할 건데 이걸 메꿀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밑에 단에는 철강, 포스코, 그 다음에 건설주들, 네. 그리고 물류 이런 것들이 뭔가 시가총액에서 올려주면 괜찮은데 물류라고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선, 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냥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네. 버텨주면 삼성전자나 이런 시가상이 좀 빠지는 거를 그러니까 1등에서 10이 빠지는 거를 갖다 해서 30에서 52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도 인덱스 ETF 갖고 이렇게 조절만 해주면 그러면 뭐 2,600원 요번에도 버틸 수 있다고 보는데 요게 이제 5월 4일과 10일 지나면 이제는 또 바이든 온다. 그때 그런 이슈가 또 다시 그러니까 이제 부각이 되면서 2월달까지는 네. 그냥 2,600, 2,750 박스로 봅니다. 말 그대로 버티면 다행이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증시 스케줄, 휴장 일정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지난 장에서 굉장히 급락했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더 이상의 급락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로 돌리기에는 6월까지는 어쨌든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환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1,260원. 이게 거의 뭐 2년여 만에 보는 숫자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잖아요, 지금. 당연히 작용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1,300원만 바로 안 뚫으면 될 것 같아요. 1,260원이나 1,270원, 80원이나 그나마 그냥 이제 좀 뭐랄까 공포를 그렇게 크게 안 느낀 둔감해지는데 만약에 1,300원을 치고 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N이 130 뚫어버리고 그렇죠. 유가 급등하고 위에나도 급등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보시죠. 네. 3월 15일 날이 이때가 굉장히 1240원에서 위기를 막았어요. 그런데 1,200원을 안 깼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뚫고 간다고요. 이걸 지금 몸통으로 뚫고 가요. 이게 역부이자가 10원이나 20원 빼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나오면 계속 불안불안한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가상이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면 계속 바스켓 매도가 나오니까 시가로. 그런데 옆에 보세요. 이게 위안입니다. 이게 N입니다. 같이 가요. 네. 그러면 이게 상대편이 온이 달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달러 기축통화 이 세상에서 이 N 이머징 국가 이 관련된 거 뭐 용 빼는 재주 있어요. 맞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온 외국인 기대 안 하고 있어요. 돌아온 외국인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하셨는데 기대는 안 하신다고요?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6월 달까지 확인할래요. 그러면 돌아온 외국인이 안 돼도 되는 거는 그래서 개별 종목장밖에 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수 성격 정책 그러니까 건설주도 해외 건설 파트가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대형 건설주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약간 세력 건설로 볼래요. 중저가 건설주. 야, 파주 개발하면 누가 되냐? 인천시 시장이 누가 되면 어떤 건설이 그쪽에 연결이 있냐? 시멘트는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나? 뭐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적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글씨 어떤 잘 안 내용이에요? 보이시죠? 네네네. 좀 작네요. 전 MB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 되세요. 뭐 사실래요? 난 벌써 그 공식을 빨리 준비 딱 한 거예요. 사면 된다면 그거 사는 게 아니라 사면 될 확률. 이화공영. 자연과 환경. 잡주죠. 정말 정치 테마로. 예. 그렇죠? 김경수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지사가 해서. 사면 되면. 제가 부산 쪽 부산하고 가덕도는 벌써 이제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벌써 그 종합기술이 이틀간 딱 치고 나가는 거 보고 아 시장판이 농업에서 일로 갔네. 파는 이제 일로 간다. 그런데 거기에 불을 지르는 게 저는 사면 이게 뭐에 중요하냐면요. 지금 환경부 장관으로 거론되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에 또 뭘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또 4대강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오세훈 시장 종로 우리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종로가 최고였습니다. 피카데리 단성사 대한극장 극장은 걸로 다 가고 약속도 요새같이 뭐 우리는 거기 단성사 앞에서 봐.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야 올 때까지. 어? 뭐 전화도 없고. 네. 그렇죠. 그리고 대치동 학원 그때가 다 종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바글바글 하고 막 종로가 젊은 10대에서 20대의 성지였단 말이에요. 지금 가보세요.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죽었어요.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세운상가가 종로, 충무로, 을지로에서 대한극장까지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개발한다. 저럼 뭘 살까요? 아 이런 걸로 거기 개발. 미리미리 네. 대한극장, 뭘 살까 대주주 생각하시는구나. 세기상사.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4대강 얘기 나오면 이화공영, 자연과 환경. 다시 그리고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이게 구글링으로 이제 저는 여기에 나중에 근사하게 어떤 뭐가 윙이 하나씩 미국 같이 생기는지 피플 하우스 뭐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다고 뭐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딱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현대차 거버넌스도 그래서 현대건설보다 현대오토에버로 집중해요. 네. 이게 이제 뭐 땅, 자산 가치, 뭐 여러 자율자동차뿐만 아니라 용산 개발 계획. 마찬가지로 이 공원부지나 뭘 하려고 그러면 4대강 이화공영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끌개 연결고리에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나열해놓고 샘플링 딱 해놓은 거예요. 뭘 기다리는가? 수급, 발행 속도. 그래서 딱 9시에서 꼭 저한테 내가 매일 양매수를 딱 걸어놓고 9시 1분에 3분에 시가상위 종목이 사진이 딱 어떻게 찍히냐를 그 전날 사진도 보고 미국 시장 딱 보고 롱이냐 숏이냐 거기서 변동률 갖고 오늘은 원웨이 하방이야 어디까지 빠져 어디까지 이런 거 판단하듯이 똑같이 이런 끌게 연결된 종목을 미리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종목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리 사전 파악하시면 남보다 준비된 자인 거죠. 그리고 진짜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상태 이게 시차에 고 1분에서 5분이 여러분들 못 사십니다. 벌써 이 20%가 있어요. 튀면 단추 어렵죠. 눌러지십니까? 네네. 안 눌러져요. 어렵죠. 그래놓고 쭉 간 다음에 에이 저거라도 살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걸 준비를 하시는 장이니까 질이 얼마나 나쁩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질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사실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우리가 오늘 얘기를 좀 주로 많이 했잖아요. 리스크도 그만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단 종목들 아니고 종목이 백화점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금을 한정하고 나만의 그래서 오죽하면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그 섹터에 두세 개 그리고 내가 찍은 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럼 끊어주고 다음 또 다른 그래서 미리 그거를
언제까지? 삼성전자 3일 외국인 살 때까지. 이 얘기를 예. 우리가 몇 주 연속 하나 그러니까 얼마까지 제가 이제 하나 그러니까 보자고요. 예. 아주 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네, 그날이 언제 올지 정말. 예. 그 산다는 얘기는 환율이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량주 중심의 포트를 형성하는 이제 수급이 들어왔고 배가 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배가 떠면 항해를 하잖아요. 저는 대형주는 여러분들 이렇게 연상을 하십시오. 갯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는 우량주 다 처박혀 있어요. 근데 아유. 물이 다 안 들어와요. 그 갯벌에 골 따라만 들어와요. 그럼 골 따라 들어오는 데만 배가 떠요. 답답하네요, 정말. 그러면 배는 큰 거는 뜨지만 네. 운영하는 건 소형종 조그만 배들밖에 걔네들은 신나게 이런 연상작용하면 지금 장이 어떤지를 뭐 잘 설명했나? 이렇게, 비유는 적절했던 것 적절했어요. 같아요. 네. 그런 장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바다가 잠길 수 있으면 물이 들어오는 거를 외국인 3일 사는 걸로 카운팅 하시죠. 정말 몇 주 연속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지 좀 세봐야 될 것 같고 빨리 좀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갯벌에 비유를 해주는 정말 뻘에 발이 푹푹 빠져서 참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든 느낌의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 갖고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한 주 또 앞두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당부보다는 파이팅 하십시오. 그러게 맞아요. 예, 긍정적 마인드로 파이팅. 시장은 어쨌든 호재든 악재든 어떤 식으로든 소화를 하고 또 지나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너무 좌절은 하지 말고 우리 좀 잘 견디고 버티면서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 지키시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